이번에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휴장에 들어갔는데요. 네. 관세와 관련된 소식들은 또 쏟아졌거든요. 네. 첫 번째 이슈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90일간 상호관세 유예한 게 이제 7월 9일이면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월 1일부터 새로운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과도 그때 좀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크게 영향을 받을 맞습니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트럼프는 이제 100여 개 국가에 대해서 10% 기본 관세를 적용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또 12개국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서한을 7월 7일부터 발송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문제는 뭐냐면 그 미국과 중국의 경우도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휴전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죠. 있지만 또 중국이 일부 히토류 수출 규제는 예. 완화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반도체 설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좀 수출을 재개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그 90일간 관세 유예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지가 지금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변수가 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EU와의 그 관세 타결 문제인데요. 농산물의 17%, 자동차에 뭐 최대 27.5%의 관세 부과를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니까 예. EU 쪽, 유럽 쪽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죠. 타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트럼프가 예상한 대로 이 관세가 지금 아무것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는 예. 게 사실상 좀 불안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타코로 인한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까 이번 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고용 지표들이 또 여러 발표됐었는데 비농업 고용 보고서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6월 달 고용 지표는 대체적으로 견조했다 이렇게 보는 예.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좀 들어가서 보면 비농업 고용자 수가 14만 7천 건 증가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인 12만 4천 건보다는 상당히 크게 상회하는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또 민간 고용은 그중에 7만 4천 명 정도의 증가로 그쳐서 전월보다 6만 3천 명이 감소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엇갈린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실업률은 4.3% 예상에 비해서 4.1%로 나왔다. 그리고 또 노동시장 이탈이 반영된 거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이게 과연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49.9에서 50.8로 네. 반등을 하면서 이제 50이 넘어가야 확장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역시 그 앞으로도 수출 확대라든지 이런 쪽에 인해서 또 관세 부과가 되기 전에 미리 주문하자 이런 예. 것들도 또 반영이 됐을 수가 있어서 일시적인 효과도 아닐까라는 것도 시장에서 보는 시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혼조된 지표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미국 경제랑 고용시장 아직 탄탄하다 네. 이런 게 좀 증명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바로 어제였었죠. 사실 이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어제 제대로 머스크가 발표를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여럿 있을 것 같은데 머스크와 트럼프의 지금 이 사이 어떤 상황인 거죠? 이제 그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아메리카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향후 이제 그 중간 선거나 뭐 이런 쪽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말 막무가내 이런 감세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이제 전체적인 재정 파탄이나 이런 피해를 막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9월 30일로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 부분 작용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됨으로써 사실 그 WTI 유가도 지금 67달러, 64달러 정도에서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주가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말로는 낭비와 부패의 일당 체제에서 이제 자유를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1776년 미국의 독립 이후에 지금 공화민주의 절대적인 양당제가 그렇죠. 진행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상원이 100석, 하원이 435석인데 무소속이 5석이 안 돼요. 아, 예, 그리고 제3당은 아예 없습니다. 예. 예, 그런 걸로 볼 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자신했던 게 신당 창당 설문조사에서 65%가 지지했다라고 하는 건데 예. 실제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트럼프도 보복을 시작하겠죠. 네.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 X라든지 벌써 이런 얘기 나올 거고요. 테슬라에 대한 또 얘기도 나올 거고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여전히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네. 스페이스 X의 우주 개발 참여에 대해서 만약에 비토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뭐 여기에 참여하는 아마존이나 기타 다른 기업들한테 반사적인 수혜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선택은 저는 테슬라 주가의 입장에서 예. 보면 최악의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처음에는 사실 뭐 일론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 일종의 뭐 각본이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전혀 아닌 듯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스틱스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를 조금 해보죠. 시총 4조 달러 시대가 열리나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그 선두 주자가 엔비디아가 될 듯합니다. 최근 주가 흐름 좋지 않습니까? 네, 정말 신고가 돌파하고 뭐 시총 1위까지 거침없이 예.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또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칩 주요 공급 업체인 폭스콘, 대만의 이제 폭스콘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나 증가한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제 앞으로 3분기, 4분기의 실적 전망이 훨씬 더 좋을 걸로 나타나면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차세대 AI 칩으로 불려왔던 블랙웰 울트라 상용화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이것 때문에 관련주들, 엔비디아 진영에 있는 AI 반도체 관련주들까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일부 좀 완화했다라는 발표도 엔비디아 주가에 힘을 보태줬고요. 또 젠슨왕 CEO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중국 매출을 제로 베이스로 하고 예. 매출 전망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것도 만약에 중국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 실적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멘트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가 계속 200달러 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주가는 뭐 보시면 신고가입니다. 160달러. 지금 나와 있고요. 과연 이 지금 160달러 고점 찍고 159달러 정도 됐는데 주봉이나 월봉상 보면 신고가 돌파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예. 그래서 신고가 돌파한 거고요. 여기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세 협상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죠. 될 건가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 보유자는 뭐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뭐 지켜보셔도 괜찮겠지만 신규 진입은 역시 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운 얘기죠. 예.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참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한번 돌파하고 나니까 좋은 흐름 그래도 네.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존의 주가 흐름도 요즘 뭐 연일 계속 좋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프라임데이가 또 이제 열리고 있잖아요.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지금 개최가 되는데,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또 초호화 결혼식을 한다. 유럽에서. 예, 그렇죠. 이게 초혼이 아니고 또 재혼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요 초호화 그 요트 결혼식의 비용이 정말 상상을 예, 뭐 초월하는 천문학적이라고 천문학적인 하더라고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지금 자사주 매각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이 아니냐 또 일각에서 그러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식 매도를 한 게 우주 개발이나 또는
도네이션 하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함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월가 시각은 프라임 요금 인상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 그동안 발표됐던 거는 아마존 물류 창고의 로봇 수가 100만 대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인력 규모에 근접했다. 그러니까 로봇과 예, 그렇죠. 인력이 반반이라는 예.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아마존 전 세계 배송의 75%가 로봇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어서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그 프라임 배송으로 인해서 당일 또는 이길 배송으로 미국 전 지역에 배송이 가능하다.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배송을 이제 드론뿐만 아니라 뭐 우버라든지 차량 공유제 업체들하고도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페이스 X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물러나게 된다면 아마존이 투자하는 우주 개발 그다음에 또 아마존의 죽스라고 하는 이제 그 자율주행차 예. 이런 쪽이 상대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보면 주가가 242달러가 신고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220달러 정도에 멈춰져 있는데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 이제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아마존의 경우는 이런 호재들이 쏟아질 때 저점 분할 매수도 한번 해보실 만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목표 주가는 지금 250달러에서 270달러까지 이제 투자은행들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살펴봤고요. 자,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지금 이스라엘군이 호데이다 등 예멘의 후티 지역 항구들에 대한 폭격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레바논 동부와 남부에도 6일 밤 공습을 재개했다라고 하고요. 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끝난 것 같았지만 아직까지 이 여진이 조금씩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 자, 넘어가서 데이터도그. 지난주에 이제 S&P 500에 편입될 거란 기대감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네. 데이터도그 관련 소식도 짚어주시죠. 네. 데이터도구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7월 9일부터 이제 그 S&P 500에 신규 편입이 된다라는 그렇죠. 소식으로 급등을 했는데 16%가 지금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주니퍼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데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체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장대 양봉과 급등하면서 갭상승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금 웨드부시가 얘기한 거는 데이터 도구가 앞으로 AI 코어트 사용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했고 목표 주가를 170달러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의 고점이 지금 올해 고점이 170달러인데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170달러가 이제 사상 최고가네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데이터 도구는 앞으로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 관련주들의 관심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 9일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라고 하죠. 편입된 이후의 주가 흐름을 좀 당분간 지켜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자, 끝으로 신보틱을 들고 오셨는데 신보틱은 어떤 이슈이죠? 네. 그 젠순왕 CEO가 향후 10년간은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의 시대다라고 그랬었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신보틱이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로봇 관련주가 성장주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신보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로보틱스 사업 인수에 2억 달러를 지급을 했고요. 또 월마트가 배송센터를 자동화하면서 이제 고급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축한다라는 차원에서 로봇 자동화 기업인 신보틱에다가 5억 2천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또 가이던스도
상회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2분기 영업이익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1분기 매출은 12% 증가하고 또 올해는 23%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를 월가에선 계속 높여 잡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장대 양봉이 솟은 걸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에 47달러 정도에 와 있는데요. 주봉이나 월봉을 한번 보시면 지금 월봉을 한번 보시면 64달러가 신고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추가적인 급등했기 때문에 당장 뭐 진입하시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 좀 긴 관점으로 보면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실적으로 볼 때 신고가 돌파도 가능하다.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보유 또는 이제 좀 길게 보고 예.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